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셔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악영향으로 인한 그런 문제 중에서 먼저 행복한 결혼을 영위한 부부들은 어떤 특징을 그냥 갖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서가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부간의 화목한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웬만한 어려움도 잘 견뎌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게도 친절하고 좀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에서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에서도 좀 소중하게 여기고 검약한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선적인 일을 좋아한다. 내가 풍요로우니까 나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긍휼의 마음, 휴머니즘적인 마음들이 좀 더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것이죠.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보다 못한 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는 어떤 자연적인 심성의 발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정치나 종교나 도덕면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꼭 이것은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관 자체가 좀 보수적이고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부모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 부부일 경우, 행복한 결혼을 영위하지 못하고 불행한 결혼을 영위한 부부의 경우는 부부도 그렇고 그 영향을 받는 자녀도 사실은 저렇게 악영향을 받는데 부부 사이에 감정이 격해지고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졌다. 이게 감정의 기복이 큽니다. 부부 상담을 해봐도 이런 안 좋은 가정에서 자란 부부들은 굉장히 그게 상처를 더 쉽게 받고 저런 현상, 증상이 좀 더 심화가 되고 쉽게 나타나는 것을 봐요. 그리고 때때로는 깊은 열등감으로 힘들다가 갑자기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도 보이기도 하고 생활을 규모 없이 하고 계획성이 없이 하고 즉흥적으로 가고 또 성격이 일관적으로 한번 결정한 것을 꾸준히 가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해놓고 쉽게 번복했다 또 엎어놓고 그러면 상대방이 믿고 따르다가 갑자기 의심이 들고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그 불신한 사람이 어떤 행동에 조금 잘못한 모습을 보면 더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부부관계가 좀 더 나빠지고 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오늘날 현대 가정에서 많은 부부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언론 방송에서 특히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이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안 좋은 모습, 연인들이 갈등하는 정도가 넘어서 아주 극한적으로 안 좋은 악화된 관계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영향도 받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분들은 서로 행복한 결혼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중심적이고 때때로는 상대방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힘든 거야. 그래서 무조건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때때로는 싸움이 시작할 때는 일단 상대방에서 문제를 찾고 상대방에게 불만이 있으니까 그걸로 갖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듣고 있는 상대방, 그렇게 지적을 받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당하진 않죠. 반대 입장에서 살펴보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바로 당신 때문이고 당신이 그렇게 원인을 제공했고 당신이 그렇게 행동을 해놓고 어떻게 나보고 내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당신을 믿고 따르고 당신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거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서로 부부간에 싸움이 시작이 되면 이제 이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일반적인 부부들의 싸움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자, 이런 모습이 조금 더 심화되고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하게 자란 부모 밑에서 자라고 또 부부관계가 아주 좋은 경우는 그런 것이 좀 덜 나타나는데 사사건건 많이 다투게 되고 안 맞고 결혼하는 것을 좀 후회하고 괜히 결혼했다, 잘못 선택했다 이런 자꾸 부정적인 감정에 이끌리는 부부들은 이런 모습들이 아주 더 심화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 가정, 우리 한국 가정은 물론이고 해외의 모든 전 세계적인 가정들이 이러한 세기말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문제 가정이 발생하는데 이게 과거보다도 더 심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세대 말고 또 다음 세대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악화된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 참 우리 사회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굉장히 튼튼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우리 국가는 미래가 어둡고 암울하다는 것이 제 진단이고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를 살리기 위한 운동, 우리 국가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한 운동 차원에서도 이 결혼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줘야 되고 이 문제를 민간의 힘으로만 맡겨서 개인의 문제로만 이것을 다 차단시키지 말고 사회가, 국가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이 모든 국민들이 합심하여 국민운동으로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그 모든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도 어젠다로 설정이 돼서 우리 사회가 정말 변화되어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아픔의 그런 지난날의 상처들을 다 치유받고 그런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과 또 공익적인 그런 차원에서 결혼 못하는 분들 이렇게 체계 있게 결혼 면허증 제도를 법제하고 이거를 더 정부 차원, 국가 차원, 민간 차원으로 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공익적인 민간 결혼정보공사까지 세우고자 하는 것이 저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그럴 때 결혼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뭐가 없어서 나는 절대 결혼 못할 거라고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족함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을 사회가, 국가가 제공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그것은 앞으로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부들이 먼저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고 상대방의 문제를 파악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깊이 유념하시고 우리 모두가 자녀들 문제 앞에서는 절대 싸우는 모습을 조심하시고 부부간도 서로 존대하는 마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해 가정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면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내 멋대로 살겠다.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관리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정치, 종교, 도덕적인 그런 것도 뚜렷한 신념이 없이 자기만의 세계도 없이 그냥 부화내동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이러한 부부들의 모습이라면 자녀를 낳고 싶겠습니까? 또 낳은 자녀를 관심을 갖고 애정으로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시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이런 구조 속에서 안 좋은 이런 한국적인 특별의 가정의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한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율도 높아지고 갈등하는 부부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부모가, 시부모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가정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그냥 다 튀어나가고 이혼하겠다고 난리 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부부들이 왜 이렇게 과거에도 어려운 거 있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여건이 좋은 시대인데도 왜 부부들이 이렇게 쉽게 이혼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그들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원래의 문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냥 밖으로 쉽게 표출돼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래 갖고 있었던 아직도 내면 속에서 미해결 상태인 그런 갈등의 문제, 상처된 과거의 문제들을 빨리 끄집어내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줘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결혼 상담, 심리 상담
영역에서 조금 더 미혼자 상담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전문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미개척 분야예요. 프리메리털 카운슬링, 외국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서구처럼 쉽게 연애하고 쉽게 결혼하고 아니면 쉽게 동거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반연애, 반중매가 진행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 흔적이 남아있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주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며 전문적인 집단 속에서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심리상담 공부하신 분들, 저도 잠깐 공부하다 말했지만 그 영역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도 막상 나와보면 그렇게 활동할 영역이 많지 않은데 이러한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이성 간에 돈 받고 매칭하는 짝짓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미혼자들을 정말로 잘 치유하고 회복시켜줘서 건강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전문 상담사들이 많이 양성되고 배출되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건강한 결혼 가정 문화가 회복되고 형성이 되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결혼 문제도 많이 해결되고 비혼율도 높아져 있는데 낮아지고 또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 있는데 이것도 출산율이 또 오히려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치밀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 하에서 추진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로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와 모든 민간이 언론이 한마음이 돼서 우리 나라를 살리기 위한 구국운동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1대1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러한 다음 장을 한번 넘겨줘 보세요. 그러면 부모로 인한 악영향이지만 그 장애를 겪어온 사람들은 잘만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해주고 교육을 잘 시켜주고 그 심리 내면의 아픔의 문제를 잘 만져주면 그 어려움에서 혼자 깊이 빠져있던 그 수렁에서 건져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아주 희망도 잃어버리고 의욕이 거의 없어졌던 소극적이었던 거의 뭐 결혼에 대해서 열의가 없었던 사람들도 많이 회복이 되고 건강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성이 다가와도 두렵기만 하고 우리 부모처럼 그런 모습이면 어떨까 의심해서 더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해서 항상 언저리에서만 맴돌다가 깨졌던 이러한 미혼 청년들이 오히려 결혼을 잘하는 그 어려운 고비를 쉽게 넘어가서 더 이상 그런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에 휘둘리지 않게 되어서 결혼을 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적인 장애에서 특히 부모로부터 받은 악영향이 그중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악영향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심했다. 물론 지금은 제가 받은 통계는 그래도 많이 이제 나이가 좀 먹은 청년들의 세대고 요즘의 신세대나 아주 30 초반 이전의 그러한 청년들은 좀 제가 받은 내용과 다를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다른 문제도 좀 있지만 그래도 부모로부터 받은 악영향은 계속적으로 자리 잡고 이것은 역사 이래로 계속 존재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체계 있게 도와주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방법도 모르고 힘도 없어서 좌절할 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일으켜주는 힘을 북돋아주고 옆에서 붙잡아줘서 스스로 못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래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심리 내면이 치유가 되고 건강해지고 나면 스스로가 내면의 정신 그리고 의지를 많이 강화시키고 튼튼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성 간의 관계도 쉬워지고 결혼에 대한 인식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모님이 혹시 계시면 이 방송을 보고 반성하시고 자녀들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해당되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자녀라면 그 부모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지금은 커서 내가 힘이 세지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이 불쌍해서 이해하고 에이 뭐 과거의 문제죠. 이런 식으로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모님께서 나한테 악영향을 줬구나 인식하시고
부모님이 과거에 나한테 준 것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는 부모를 원망하고 분노를 갖고 있고 정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저런 모습이 내 부모님에게 있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그분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면 현실 속에서 이성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로부터 과거에 이미 지금은 안 그러지만 지금은 사회 좋아진 듯 보이지만 이미 과거의 성장기에 아주 안 좋았던 모습이 그것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여전히 쓰린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결혼하느냐까지도 어렵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또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의 원초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보시고 혹시 자녀들 중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정말로 마음속으로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그 당시에는 미숙했기 때문에 내가 성장기에 부모님의 나이대를 보시면 여러분 나이랑 비슷할 겁니다. 그 성장기에 부모님이 배움도 없고 그런 것을 공부한 적도 없기 때문에 미숙해서 자녀들 앞에서 막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불쌍히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준다는 것은 약자들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상대방보다 강하다고 느낌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을 용서해 줄 수가 있고 품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우리 미혼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